이번에는 2차원 탄성 충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원 탄성 충돌이 탄성 충돌 문제로는 아주 일반적인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충돌 문제가 3차원 문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충돌 문제는 항상 평면에서 일어납니다. 이제 충돌 문제란 뭐였냐면 이랬죠. 두 물체가 다가오죠. 충돌 전에는 이렇게 두 물체가 다가오는데 두 물체의 총 선운동량을 P1 더하기 P2라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충돌하는데 충돌할 때 반드시 내력이 작용했죠. 외력은 없죠. 왜 내력이 작용인지 압니까? 두 물체가 개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력 작용한 다음에 충돌 후에 속도가 바뀌어서 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운동량이 바뀐 거죠. 그렇지만 각 물체의 선운동량은 바뀌었지만 두 개를 합한 것은 어떻습니까? 내력만 작용했기 때문에 두 개를 합한 총 선운동량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충돌 문제의 목표는 뭡니까? 충돌 전 두 물체의 속도를 알고 충돌 후 두 물체의 속도를 구하는 것이 우리 충돌 문제의 목표입니다. 이제 충돌 문제를 풀 때 특별한 기준계를 이용하면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충돌 문제는 두 기준계 중 하나로 푸는데 실험실 기준계가 있고, 이거는 표적이 정지해 있는 기준계였습니다. 질량 중심 기준계가 있고, 이것은 질량 중심이 정지한 기준계였어요. 그래서 어떤 기준계로 풀든지 푼 다음에 편리한 것으로 푼 다음에 항상 우리 결과를 실제 기준계로 바꿀 수만 있으면 되죠. 왜 그러냐면 실제 기준계와 이 중에 한 기준계는 서로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서로 등속도 운동을 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등속도만 알면 각 속도를 전부 다 더해주든지 빼주기만 하면 바로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2차원 탄성 충돌 문제를 한번 실험실 기준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실 기준계에서 한다고 하는 게 하나 더 제한적이고 문제를 축소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면 실험실 기준계로 한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M2가 정지해 있는 기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식이 더 간단해지겠죠. 그리고 여기서 푼 다음에 언제든지 M2가 움직이는 기준계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때 이제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충돌 문제가 와가지고 충돌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2차원 충돌이기 때문에 이제 구하는 게 충돌 후 두 물체의 속도를 구해라라고 한다면 이때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충돌 후 두 물체의 속력과 그다음에 그 속력의 방향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속력의 방향은 평면에서만 움직이니까 무엇으로 정해지냐면 각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어떤 각을 기준으로 하는 게 좋냐면 네, 실험실 기준계에서는 M2가 정지해 있으니까 표적이 정지해 있으니까 어떤 선을 기준으로 하냐면 첫 번째 입사체가 오는 속도를 연장한 선, 이걸 기준으로 합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첫 번째 물체가 충돌해서 나가는 각, 이것을 산란각이라고 하는데 이 산란각을 파이1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체가 이 기준에 의해서 산란해 나가는 각을 파이2라고 하면, 그러면 이 충돌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냐면, 자, 적용할 식은 뭐겠습니까? 탄성 충돌이니까 무엇과 무엇이냐면 선운동량이 보존돼야 되고 운동에너지가 보존이 돼야 되겠죠. 근데 2차원이기 때문에 선운동량은 벡터량이니까 보존할 법칙이 어떻게 되냐? 선운동량 보존 법칙이 벡터식이니까 식이 두 개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선운동량의 X축 방향 성분이 보존된다. 그래서 우리 처음에 V1이 올 때 그 축을 X축이라고 하면 그 X축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충돌 전은 M1 V1, 이게 X축 방향 성분밖에 없죠. 그 다음에 충돌 후에는 M1 V1 프라임하고 코사인 파이가 되겠어요. 더하기 M2 V2 파이 코사인 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걸 일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Y축 방향 성분은 어떻게 되냐면 Y축 방향 성분은 충돌 전은 없죠. 그 다음에 충돌 후는 위쪽 방향은 플러스 아래쪽 방향은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두 번째 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식이 뭐가 있냐면 운동에너지 보존이 있습니다. 운동에너지 보존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운동에너지, 이건 그냥 V1 제곱, 그 다음에 충돌 후에는 V1 프라임 제곱, 그 다음에 V2 프라임 제곱하면 되겠죠. 이게 2차원 탄성 충돌에서 우리가 갔던 식 전부 답니다. 그래서 이 식 3개를 적용할 식을 이 3개를 딱 쓰면 식은 전부 해서 몇 개입니까? 3개입니다. 근데 충돌 후의 물체의 속도를 구하려면 무엇과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네, 두 물체의 속력, 속도의 크기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각 속도의 방향 알아야 되죠. 속도의 방향은 각 하나 가지고 정해지니까 전부에서 구할 것이 4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할 것은 4개인데 식은 3개이기 때문에 답이 딱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답이 무수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 4개 중에 하나는 내가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어요. 마음대로 정하고 다른 답들을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2차원 탄성 충돌 문제는 적용되는 보존 법칙, 운동량 보존과 선운동량 보존만 가지고 한 가지 현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그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구 게임이 재미있는 경우가 바로 그겁니다. 당구 게임이 2차원 탄성 충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한 가지로 답이 딱 정해진다면 물리를 잘하는 사람이 엄청 잘하겠어요. 물리를 잘하는 사람은 어디로 갈지 딱 알죠. 근데 딱 정해지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 중에 이 4개의 양 중에서 하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답이 얼마든지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재미있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차원 탄성 충돌이 결정되려면 정보가 하나 더 필요한데 우리 이것을 갖다가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이런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당구 게임입니다. 그래서 당구 게임에서 하얀 공이 정지해 있고, 자, 처음에 V1 빨간 공이 속도 V로 이제 온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V1은 V입니다. 이랬을 때 충돌 후에 어떻게 되냐? 충돌 후에 정보 하나가 정해져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빨간 공은 내 각이 얼마로 45도로 간다. 이렇게 딱 정해주겠어요. 그러면 이때 하얀 공이 이렇게 갈 때, 하얀 공이 갈 때 요 각은 파이라고 하면 문제가 바로 뭐냐면 이때 하얀 공이 흰색 당구공이 산란한 방향 파이하고 그 다음에 당구공에 전달된 운동에너지 K2를 구하라. 첫 번째 운동, 자, 당구공 처음에 온 운동에너지 있죠? 이 운동, 탄성 충돌이기 때문에 운동에너지가 손실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운동에너지가 2개한테 분배가 될 텐데 K2, 하얀 공의 운동에너지를, 충돌 운동에너지를 K2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이 K2 프라임이 얼마가 될까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이 문제에 적용할 법칙, 식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아까 똑같이 식이 똑같은데 여기에 파이 1에다가 45도를 대입하고 파이에다가 그냥 파이 2에다가 파이를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어요. 이걸 풀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자 코사인 45도는 루트 2분의 1이죠. 사인 45도도 루트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질량이 전부 다 같죠. 당구공들이니까 질량이 전부 같습니다. 이렇게 질량이 전부 다 같다는 것을 이용을 해서 식을 정리하면 이 세 식이 됩니다. 이 세 식을 풀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가만 보니까 여기에 충돌 후 두 공의 속력 V1 프라임과 V2 프라임을 V로 나타내는 것은 여기서 1식과 2식 가지고 우리 식을 하나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1식과 2식을, 자, 여기서부터 1식과 2식을 연립으로 풀어서 V1 프라임과 V2 프라임을 V로 표현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V1 프라임은 이렇게 됩니다. V2 프라임은 이렇게 됩니다. 이거 금방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이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이 결과를 이제 3식에 대입합니다. 그래서 결과 4를 3식에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 그대로 대입하니까 이런 식이 나옵니다. 이런 식이 나오면 여기서 V는 다 없어지죠. V는 다 없어지고 V 없어지니까 2 사인 제곱 파이 더하기 1은 사인 파이 더하기 코사인 파이의 제곱이라고 하는 식이 나오는데 이 식을 다 풀 것 같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사인 파이는 코사인 파이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파이가 45도여야지 되죠. 사인 파이와 코사인 파이가 같은 경우는 파이가 45도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구했으면 이제 이거 가지고 우리 또 뭘 구할 수가 있습니까? 45도니까 이 5식을 어디다 대입합니까? 4식에 다시 대입합니다. 그래서 사인 파이에다도 45도 대입하고 코사인 파이에도 45도 대입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기다 이렇게 대입했더니 45도 대입하면 사인 45도는 루트 2분의 1이죠. 그렇죠? 루트가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루트 2분의 1 2개 더하니까 2 루트 2가 됐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가 됩니까? 루트 2분의 V가 되네요. V2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루트 2분의 V가 되는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충돌 후 두 공의 운동에너지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자, 첫 번째 운동의 충돌 운동에너지 2분의 1 m V1 프라임 제곱이죠. 근데
V1 프라임이 루트 2분의 V니까 집어넣으니까 4분의 1 mv 제곱 이렇게 됐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네, 첫 번째 처음 공의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첫 번째 공의 운동 에너지의 절반을 갖고 갔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반을 갖고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이 식을 이렇게 풀 수 있게 된 게 뭐였습니까? 네, 여기서 하나가 주어졌기 때문이죠. 파이1이 하나가 주어졌기 때문에. 저 파이1이 조금 다른 각으로 나가면 결과가 전부 아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2차원 탄성 충돌 문제는 어떻습니까? 적용할 법칙이 몇 개가 있냐면 선운동량 보존 X축성분, Y축성분 2개, 그 다음에 운동에너지 보존 1개. 그래서 식은 3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구할 건 몇 개입니까? 충돌의 물체의 속도는 크기 2개, 방향 2개에서 4개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2차원 탄성 충돌 문제의 결과는 보존되는 양, 다시 말하면 선운동량과 운동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한 가지로 딱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당구 게임이 아주 재미있는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7강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 우리 중간시험을 봅니다. 중간시험 다음에 8강이 시작합니다. 8강에서는 우리 또 다른 문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변하지 않는 힘, 변하는 힘, 물체들이 여러 개 있을 때 여기까지 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물체가 크기가 있을 때입니다. 지금 뉴턴의 운동방정식 F는 MA의 M이 물체를 대표하는데 이 M은 물체 모양이나 크기는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 물체의 크기가 관계없는 운동만을 우리가 다뤘기 때문이에요. 근데 물체의 크기를 갖고 있는 놈이 회전 운동을 할 것 같으면 그러면 그 물체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런 회전 운동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것을 8강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7강 잘 이제 마무리하고 우리 중간시험 잘 보고 그다음에 8강에서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